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당선자 총회를 가졌습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결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을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 토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찬반 토론이 있었고, 결론은 압도적으로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는 것으로 했는데, 표결 결과는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네. 한 여론이 이제 큰 어떤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네. 결국 자강론, 우리가 언제까지 비대위라는 체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 이제 비대위 체제, 비단 우리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과거에 민주당도 이런 비대위 체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네네.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우리 스스로가 자강의 모습을 자강론이죠. 네네. 자강론이 이제 반대의 논리 골자였고요. 네.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이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은 네. 국민의 신뢰를 다시 더 크게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음.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지 자꾸 외부 인사에게 의존하는 게 되느냐는 게 이제 주요 자강론이고 그것이 반대론의 골자입니다. 네. 골자고 반면에 이제 그 찬성 쪽 입장은 지금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 사정이 굉장히 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네. 당도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이고요. 지난 네 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지금 패배했고 또 네. 이번에는 그 의석수가 84석으로 지금 음. 사상 우리 당의 최근 역사를 볼 때는 가장 작은 의석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의 시선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노력, 우리의 내부의 그 판단뿐 아니라 내부의 성찰뿐 아니라 외부의 시선 또 어떤 좀 더 큰 비상한 시기에 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그런 전략 같은 것이 필요하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이 사실 당내 절차라는 것이 지금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권한 대행 체제인데 권한 대행도 지금 사실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네.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네. 권한 대행 체제도 지금 사실상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공백기가 있으니까. 네네.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당 지도부 구성은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가 지금 당헌상으로는 이제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불과 몇 개월이 안 남았죠. 안 그렇죠. 남았고 또 9월, 10월 되면 국회가 바빠집니다. 정기국회에 들어가게 되고요. 12월까지 현실적으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표를 빨리 선출할 수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 당이 위기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인 만큼 네. 우리 내부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의견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 그리고 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외연의 확장 네.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지만 네. 역시 여러 차례의 경험과 또 민주당에서도 지난번에 비대위원장을 했고 하면서 음. 오히려 그런 면이 초당파적으로 이 국가적 위기라든가 또는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어떤 통찰과 또 전략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네. 그런 것들이 배경이 첫 번째는 됐군요. 그러니까 첫 네네. 번째는 지금 당내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이걸 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 네네. 그리고 정기국회가 곧 9월 되면 정기국회 시작되고 연말까지는 하기 어렵고 또 내년 되면은 근데 이게 이제 내년 4월까지 가기로 된 것은 네네. 제가 내년 4월 7일 여쭤보려고 날 했었는데 네네 네. 네네 그렇게 하시죠.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임기가 4월까지로 결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네. 뭐 이제 설날도 나오고 2월, 3월, 4월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그게 네네. 있었는데 왜 4월인지 설명을 좀 지금 해 주시려는 거죠? 네. 네, 그 4월 7일 날 이제 지금 보궐선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확정된 보궐선거는 부산시장 선거고요. 여기에 어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경기도지사 또 경남지사 선거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음. 큰 보궐선거가 되겠죠. 이 네. 선거까지 해서 지금 당을 어떤 새롭게 재편할 텐데 네. 지금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당 체제를 바꾼다거나 새롭게 하거나 공천도 이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당을 크게 책임질 부분이 네.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음. 내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까지 네. 내가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음. 시간을 충분히 좀 달라는 아마 이제 그런 비대위원장 측에 그런 네. 의견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럴 경우에 이제
연말까지는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2월 달인데 2월과 3월이 불과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고. 그렇죠. 네. 네,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통합당이 어떤 새로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후년에 그런 토대를 직접 마련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내년 4월은 또 내년 3월은 대선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네. 1년 전이고 그때까지 분명한 좀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 당을 위해서 돕는다면은 네네. 어떻게 실적이라든가 평가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뭐 실제로도 그렇다면은 한두 달 알겠습니다. 차이는 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당연히 한번 어쨌든 이 비대위 위원장 자리를 맡으면 뭔가 좀 기반을 마련하고 싶고 성과도 내고 싶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시기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4월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궐선거가 좀 판이 소위 말하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그 공천권을 전권 뭐 행사하는 겁니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공천 방식도 이게 이제 당의 네. 최고위원회라든가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가 되겠죠. 최고위원회 대신에 비대위원회가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네네. 비대위도 여기에 이제 우리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당내 이제 인사들이 들어가게 될 테고 또 비대위 네네. 구성을 이제 하게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도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네. 외부에서 보다 참신하고 젊은 사람이 반영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정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후보군이라는 게 일정하게 지금 대략 윤곽이 잡힐 테고 또 새로운 후보군을 키워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만의 뜻으로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네. 이분의 말씀은 비대위원 말씀은 네. 필승의 어떤 구도, 네. 필승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네.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네. 그게 공천권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의 그 의중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지만 네. 그러나 갑자기 없던 사람이 네. 김종인 의장의 비대위원장의 뜻으로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 충분한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한국당과 합당이 관심사입니다. 결론이 났나요? 네, 오늘 이제 미래한국당에서도 네네. 당선인들이 오전에 합당을 하자고 결의를 했고요. 날짜도 그렇죠. 네네. 사실은 당초에 이제 이게 지금 원래 미래한국당이 29일까지 네. 29일까지로 대표가 임기가 딱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대표 임기를 늘리지 않기로 그래서 네. 그런 전당대회를 하려면 26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로 했고 29일 이전에 합당의 절차를 밟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되어서 29일이라는 것은 마침 20대 국회가 끝난 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30일은 또 20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네. 예, 그 전에 이제 통합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양당에서 그를 위한 뭐 대의기관이라든가 수임기관의 절차를 통해서 네네. 결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당연히 합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네. 이제 미래한국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판단 근데 이게 뭐 무슨 미래한국당을 유지함으로써 네네. 그분들이 얻는 이득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든가 또는 더불어시민당이라든가 이런 비례정당이 생겼던 것이 바로 선거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을 그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자. 전제가 있었죠. 네네네. 예. 그걸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하자라는 게 이제 미래한국당의 이제 입장이었고요. 또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네. 뭐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합당을 했지만 네. 열린우리당은 그래도 남아 있는데 이런 말하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생겼던 지금 우죽순기계 정당의 난립이라든가 또는 네네. 복잡했던 선거를 정리하면서 네네. 미래한국당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미래한국당에 강하게 있었는데 그보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빨리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이 당초 같은 뿌리였던 만큼 합쳐서 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좀 신속한 네네. 그런 의사일정도 진행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들자라는 의견이 미래한국당에서 알겠습니다. 높았고 네. 통합당이 높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미래통합당 최형두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